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성탄 연휴 동안 광양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2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증상이 있는 교인도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양의 A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입구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이곳 A교회와 관련해 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 71번부터 75번 확진자까지 모두 A교회 신자와 가족들인데 검사 전까진 모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확진된 광양 68번, 69번, 70번도 A교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탄 연휴 A교회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A교회 첫 확진자인 광양 68번은 근육통 증상이 있었는데도 성탄절 당일 교회에 나와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교회는 2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광양시가 고발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종교 시설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부터 교회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교회 신자 40여 명의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늘고 있다며 모임 취소와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여수를 방문한 서울 서대문고 확진자가 지난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여수에 거주하는 가족 2명도 진단 검사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에서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모두 858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825건은 음성, 33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앞 광장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은 행렬입니다. 8회째 2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거센 확산세는 시민들을 선별 진료소로 이끌었습니다. 방송 들어보니까 증상이 없어도 오늘 무료로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검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무심코 넘어갔을 가벼운 감기 증상도 불안한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번 받아보려고. 그냥 한번. 한번 해보려고. 학교에 있는데 가족이 확진받은 아이가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익명 검사에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견됐고 광주 지역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하도 많이 확산되니까 불안해서 미리서 와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는 발길이 몰리면서 광주시는 검사 인력 증원을 검토하는 한편 5개 보건소에서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역시 증상이 없거나 또 기존의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거나 아니면 직접 접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감염 고리로 부상한 광주 청사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감염자는 3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지난 20일과 23일에 실시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 당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 대학들의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위주 전형 등
모두 3,261명의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3,609명의 수시 최초 합격자와 8천여 명의 예비 순위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수시 합격자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등록해야 하고 수시 모집 충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업 디지털 혁신, 저탄소 사회 전환, 초광역 협력 기반 지역 균형 발전을 전남형 뉴딜의 3대 목표로 삼고 모두 162개 추진 과제, 80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세부 사업들로는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8.2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단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도정 올해 최대 뉴스는 전남의과대학 유치 기대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2020 전남도정 10대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의 51.4%가 의과대학 유치 기대를 1위로 꼽았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남도장터 매출액 사상 최대 기록 뉴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관련법의 빈틈 때문에 건설사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민간건설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건설사와 임차인들 간 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건설사 측이 기존 임대주택법의 제3자 매각 규정을 악용해 분양 전환 시점의 거래가에 맞춰 웃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분양 전환 당시에 집만 없으면 우선 분양 전환이 된다. 들어갈 때 만약에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적격을 일부러 때린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전국적으로 건설사들의 부당한 횡포에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 요건과 함께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매각을 하건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건 간에 가격은 반드시 분양 승인가에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률안에는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매각해 얻은 이익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익을 못 얻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면 처벌 규정을 없애고 위반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징수하도록 하자.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과 관련한 분쟁. 이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면서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 없이 파출소로만 치안을 유지해오던 서부권 신안 지역에 처음으로 경찰서가 들어섭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한 해 뒤인 2022년 말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경찰서 청사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논밭이 있던 자리를 사들여 내년 3월 첫 삽을 뜹니다. 목포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가량 걸리는 이곳 신안군 암태면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신안경찰서가 들어섭니다. 사업비 291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근무 인력은 160여 명. 기존 파출소와 치안센터 35곳의 경찰 인력에 70명 이상을 충원해 3급서 규모로 신설되는 겁니다. 애기들이 더 안전하고 젊은 사람 많이 들어와고 근데 도시리 시골에도 안전하고 좋죠. 지리적으로 신안군의 중심에 위치한 암태도는 최근 천사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돼
비상 상황 대처에 유리하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1년 반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10월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은 22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경찰서 신설과 관련해서 개소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없었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건립되면 섬 지역 치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 요인 가운데 1위는 층간소음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1,900여 건의 주민 갈등 민원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누수 199건, 애완견소음 156건, 층간흡연 1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접수된 민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1,600여 건을 중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80%를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는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사업주가 관내 공동주택이나 원룸 등을 빌려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임차 비용을 지원한다며 출퇴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맡고 있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